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군사무기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K9 자주포 정말 명품이죠. 이 K9 자주포가 유럽 국가 중에 이 5개 국가에 수출되었죠. 또 계약 중에 있고 합해서. 자, 그런데 이 유럽 중에서 아주 오래된 강대국이죠. 지금은 뭐 강대국 아니지만 스페인. 이 스페인이 현지 언론이 스페인 차기 자주포 사업 3조 원짜리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다크호스다,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K9의 경쟁자는 누구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미 육군은 차세대 유탄 발사기로 MTL-30 이거 시제품 일단 계약해서 테스트 중이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이스라엘은 JLTV로 시가전 해봤더니 이 시가전 환경에서 성능이 탁월하다 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군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보병용 40mm 유탄 발사기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 유탄 발사기 제작을 위한 시제품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MTL-30으로 명명된 이 신형 유탄 발사기는 다연발 탄창을 가진 30mm 유탄 발사기인데요. 과연 이번 시도가 40mm 유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서 무기 도입을 대폭 늘리고 있는 알제리가 내년 국방 예산도 크게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알제리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 수준인 250억 달러로 확정하고 러시아제 전투기와 중국산 군함 도입을 가속하기로 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 이후 처음으로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핵공격 훈련 스테드패스트 눈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양국이 그리펜과 F-18 전투기를 이번 훈련에 참가시켜 칼리닝그라드와 러시아 본토에 대한 핵공격 시뮬레이션에서 모종의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7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막바지에 와 있는 영국의 차세대 전차 챌린저3가 출시 전부터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의 전차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챌린저3 전차가 과연 예정된 148대 도입 수량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산 JLTV 실전 투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험비에 비해 크고 무거워진 JLTV는 가자지구와 같은 비좁은 도로가 있는 시가전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한간의 우려와 달리 우수한 기동성과 생존성을 보이며 이스라엘 군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유탄 발사기 M203 그러니까 뭐 M16 소총이나 K2 소총 밑에다가 다는 거 있죠. 그건데 그거 이제 한 발씩 쏘니까 미군이 최근에는 6연발짜리 해서 리볼버식 탄창으로 해가지고 이 M32란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너무 크니까 발사기 그 빈총만 해도 7kg 거기다가 뭐 탄 6발 집어넣고 이러면 무거워서 들 수가 있나요? 그리고 또 보병이니까 자기 또 소총도 들어야 되죠. 그러니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탄이 40mm 탄이라서 위력은 센데 이거 좀 줄이더라도 리볼버식은 덩치가 이만하니까 요거를 이렇게 탄창 스타일로 만들면 어떨까? 라고 아이디어가 나와서 30mm로 줄인 이 MTL-30 시제품 요거 계약해서 테스트에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탄수는 자기 소총 M4 들고 그리고 이 MTL-30도 들고 총 2정 들고 전투하는 거죠. 네, 아이고 힘들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거 이 M32 리볼버식 40mm 유탄 발사기가 총 무게가 7kg인데 반해서 요건 탄 빼고 4.5kg 그리고 탄도 이제 30mm니까 40mm 탄보다는 좀 가볍겠죠. 그래서 좀 부담이 적다. 그리고 유효 사거리는 500m. 그래서 3발 또는 5발이 들어가는 탄창이다. 요거 한 5발 들어가게 생겼죠. 네, 30mm니까 네, 5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연발 30mm 유탄 보병 전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드론에 대한 요격할 수 있는 대드론탄도 넣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네, 알제리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군비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모로코하고 전쟁이라도 진짜로 할런지
군사비를 이 알제리 정도 수준의 국가에서 250억 달러 쓴다. 이러면 거의 뭐 한 40조 원 가까이 쓰는 셈인데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러시아로부터는 전차와 전투기, T-90 MS 전차, 그리고 전투기는 수호이 35, 그리고 수호이 34 전폭기죠, 이건 폭격, 그리고 수호이 57 스텔스기까지 세 종류를 동시에 사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는 해군력, 052DM 방공함, 그리고 위안급 잠수함, 이것도 지금 협상 진행하고 있고, 이래서 군사력을 대폭 증강해서 모로코를 진짜로 칠 건지, 네, 아유, 걱정됩니다.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나토 가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스테디패스트 눈에 첫 참가를 했는데, 바로 러시아를 향한 핵공격 훈련이죠. 여기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러시아에 대한 핵공격 주 타격 임무를 맡고, 다른 나라들은 그 타격기들을 보조해주는 임무를 맡는 겁니다. 그래서 모종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네. 타격해 들어가는 영국, 프랑스, 미국의 자산들에 대한 엄호 임무를 맡았겠죠. 네, 영국은 이 공대지 핵무기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영국도 SLBM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타격하고 다른 나라다가 엄호하고 이런 훈련을 처음으로 했다라는 거고요. 네, 챌린저 3 전차. 뭐 그냥 생긴 거 비슷해요. 포만 지금 라인메탈 특유의 이 배연기가 보이는 이런 포로 바뀌었죠. 챌린저 1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이런 배연기가 없는데, 챌린저 전차 자체가 얼떨결에 영국이 가진 거죠. 영국이 치프틴 전차를 가지고 있다가 이란의 팔레비 국왕 시절에 이란이 서방 세계와 워낙 사이가 좋았죠.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전차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치프틴 전차를 개량해서 그러니까 뭐 베이스는 치프틴이에요. 그래서 챌린저라는 전차를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딱 납품하려는 순간에 이란이 혁명이 일어나 버렸죠. 그래서 팔레비 왕정이 축출돼 버리고 호메이니가 집권했어요. 사이가 나빠졌죠. 그래서 야, 이거 만들었는데 어떡하냐? 그럼 우리 쓰자 해서 챌린저 1, 그래서 이제 영국군이 쓰게 되었고, 얼떨결에 쓴 겁니다. 그리고는 또 현대전에 맞게 개량하자 해서 챌린저 2, 또 현대전에 맞게 또 개량하자 해서 챌린저 3인데, 이때는 이제 영국이 지금 현재입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 전차의 종주국이죠, 영국이. 마크 1이라고 하는 전차 처음 만든 데가 영국 아닙니까? 참호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긴 게 그게 뭐 물탱크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거 진짜 물탱크처럼 생겼어요. 이거는 뭐 물탱크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이 형상이, 이건 이제 르노가 만든 그 포타풀리형 형상을 지금 이제 계속 발전해 온 거고, 영국이 최초에 만든 건 물탱크처럼 생겨서 그래서 탱크라고 합니다. 그런 전차의 종주국이 자기네들은 개량할 능력도 안 돼서 독일 라인메탈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포탑하고 뭐 이렇게 개량했는데, 지금 이제 27년도에 실전 배치된다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야, 이게 무슨 차세대 전차냐 이게 하고 지금 아주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데, 뭐 그럴 만도 합니다. 요즘 나온 전차 일단 생긴 것부터 정말 참 멋들어지게 생겼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1980년대 디자인, 이란에 팔려고 만든 디자인이니까 뭐 얼마나 진부한 디자인입니까? 네, 이렇습니다. JLTV 정말 덩치가 크죠. 그래서 가자지구의 시가전에서 이거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 좋아 이거 라고 된 거예요. 이 JLTV가 7.6mm 기관총을 양사방에서 전방향에서 다 방어가 되고, 전면 뭐 이런 것만 아니고 전방향에서 다 방어가 되고, 뭐 그렇게 보면 우리 K200 장갑차보다 뭐 방어력이 더 좋나?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밑에서 IED가 터집니다. IED 터져도 6kg짜리 고폭탄이 터져도 방어가 된다. 차는 뒤집어져도 사람은 죽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 썼던 게 이제 험비 아닙니까? 험비는 소총탄 방어는 되는데, 네, 이 하부에서 IED 터지면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써보니까 시가지 주행 전혀 문제 없더라. 이게 길이가 6.2m, 폭은 2.5m입니다. 험비가 길이가 4.57m, 그리고 폭이 2.16m니까 험비보다 폭은 34cm, 한 이 정도 넓어졌고요. 길이가 1.63m 길어졌네요.
뭐 그 정도면 뭐 시가지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안 죽으니까 훨씬 좋더라라는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32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5개국이 도입한 K9 자주포가 K방산 불모지인 남유럽 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노후화된 포병 전력을 현대화하려는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 시동을 건 가운데 한국의 K9이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됩니다. 노후화된 자주포 전력 대체를 추진하고 있는 스페인이 최소 100여 문의 규모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사업에서 4개 모델이 경쟁 중이라고 현지 방산 전문 매체 인포디펜사가 현지 시각 10월 1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스페인 국방부는 궤도형과 차륜형 두 종류의 자주포를 모두 검토 중이며 155mm 나토 표준 탄약을 쓰면서 47구경장에서 52구경장을 사용하는 주포를 탑재하고 40km 이상의 사거리를 낼 수 있는 자주포를 차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스페인 육군은 M109A5 자주포 96문, 자국산 산타바바라 견인포 82문을 주력으로 운용 중인데요. 이 중 M109A5는 궤도형 신형 자주포 128문, 산타바바라는 차륜형 신형 자주포 86문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궤도형 자주포 사업에는 18억 2,100만 유로, 한화 3조 원, 차륜형 자주포 사업에는 11억 8,100만 유로의 예산이 잠정 편성된 상태인데요. 차륜형 자주포는 스페인 방산업체 인드라가 개발한 신형 모델이 사실상 낙점되었고, 궤도형 자주포는 한국의 K9A2와 독일의 PZH-2000, 제네럴 다이나믹스 유로피언 랜드 시스템즈의 네메시스가 경쟁 중입니다. GDELS는 스페인 육군이 400여 대를 운영 중인 아스코드 장갑차의 최신 개량 차체에 독일 RCH-155에 탑재된 155mm 무인 포탑인 AGM을 얹은 네메시스를 제안 중인데요. 해당 모델은 가격과 기술 이전 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아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포디펜사는 스페인 측 사업자가 될 인드라가 지난 5월부터 한국의 한화, 독일의 라인메탈과 접촉해 기술 이전 및 사업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정통한 소식 등에 따르면 한화는 스페인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번 사업의 승패가 스페인 현지 국산화를 어느 정도 달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K9이 K방산 불모지 남유럽의 벽을 뚫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요거 이제 M109A5 팔라딘 자주포의 이전 버전이죠. 39구경장. 그러니까 뭐 사거리 해봐야 20km대 중후반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오래됐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해서 새 사업을 하는데 인포디펜사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독일의 PZH-2000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K9이 스페인의 자주포를 갱신할 수 있는 옵션으로 떠오른다 라는 제하의 보도를 했습니다. 자, 바꿔야 되는 게 뭐냐? 일단 산타바바라 155mm 견인포. 와, 참 이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차륜형 자주포로 대체한다 라는 건데, 이런 거 대체해야 되죠. 일단 생존성도 떨어지고 요즘 뭐 인건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한국군처럼 이 징병도 아니고 이게 모병인데, 그래서 이거 빨리 인력이 적게 투입되는 그런 자주포로, 자동화된 자주포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차륜형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아까 봤던 M109A5는 궤도형, 우리 K9 같은 궤도형으로 대체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원화하는데, 뭐 차륜형 그건 일단 뭐 인드라, 스페인 최대의 종합 방산업체인데 그 인드라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뭐 그냥 그거로 끝. 그래서 궤도형 3조짜리 요거 이제 새 업체가 붙었어요. 첫 번째가 제네럴 다이믹스 유로피언 랜드 시스템스가 만든, 제안했습니다. 이거 그냥 CG죠. 네메시스. 아스코트 장갑차의 차체에다가 독일의 RCH-155를 얹었어요. 근데 사람 탈 데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큰 캐빈을 만들어서 태웠어요. 당연히 방어력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 포탑이 얼마나 비쌉니까? 무인 포탑. 그래서 당연히 가격이 엄청나겠죠. 그런데 이 스페인은 기술 이전에서 현지 생산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거 독일과 뭐 이렇게 다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이거는 좀 어렵겠다. 그리고 가격이, 방어력도 떨어져 보이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한 넘사벽일 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안 되는 거고.
자, 독일의 PZH-2000. 20년 전만 해도 K9이 처음 나오던 20년 전만 해도 이 PZH-2000은 보다는 K9이 좀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때 뭐 가격은 PZH-2000의 절반 이하, 성능은 90% 이랬는데 지금은 가격은 뭐 한 60, 70%, 성능은 뭐 훨씬 좋아. 우리는 이제 K9에서 K9A2, A1, A2 이렇게 두 번이나 개량했는데 여기는 뭐 그냥 그럭저럭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다. 그래서 이게 짱이다. K9A2. 사거리도 제일 길고 가격 좋고 기술이 좀 팍팍 해주고. 자, 이렇게 인포 디펜사가 긍정적인 보도를 했는데, 자, 지금 이 유럽에 이렇게 진출해 있습니다. 핀란드의 K9이 96문, 노르웨이의 28문에서 24문 추가. 그러면 52문이죠. 에스토니아 36문, 폴란드 824문, 루마니아 54문 예정. 그리고 더 할 가능성 더 높고요. 자, 이렇게 지금 전선 쪽에, 러시아와의 전선 쪽에 지금 몰려 있는데, 최후방인 스페인, 이 남유럽에 과연 우리 K9이 또 한국 방산이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3조 원짜리 사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